안녕하세요. 개발자 시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ESP32를 통해서 집에 IoT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존에 제가 올렸던 글을 기반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라 이 블로그 내용을 보면서 영상을 보시는 것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고 가볍게 알아볼 거라서 개념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IoT라는 것은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뜻으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핸드폰을 통해서 불을 끄거나 켤 수 있고,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고, 보일러를 제어할 수 있고, TV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을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이 사물을 제어할 것이냐? 먼저 ESP3이라는 와이파이 모듈이 있습니다. 이 ESP3이라는 칩이 있는데 ESP32는 중국에서 만든 칩이지만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ESP32 칩을 통해 IoT를 구축해 볼 겁니다. 어떤 사물의 인터넷을 구축할 거냐면 먼저 전등을 끄고 켤 수 있는 자동 전등을 구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방에 무드등을 하나 설치해 줄 겁니다. 전등을 끄고 켜기 위해서는 전등을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를 뜯어서 내부 선들을 연결해서 끄고 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220V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서브모터를 통해서 스위치를 눌렀다가 다른 도 꺼지게 눌렀다가 이렇게 구축을 해줄 겁니다. 물론 실제로 스위치를 구축을 하려면 스위치를 뗀 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선을 빼서 릴레이에 컴 포트와 NO 포트에 연결한 다음에 이 ESP32 칩에서 전달받은 신호에 따라서 릴레이를 작동시켜주면 NC에 있던 게 NO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컴 포트에서 NO로 흘러간 다음에 불이 켜지게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겠다만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서브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서브모터로 제어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제약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물론 깔끔함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서브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할 겁니다. 근데 ESP32에서는 서브모터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는. 그래서 추가적인 GitHub에 올라와 있는 다른 사람이 제작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서브모터를 작동을 시켜줄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결선을 해주어야겠죠. ESP32 G27번 핀에는 서브모터 시그널에 연결을 했고 그래서 G27번에 신호를 주면 서브모터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레드보드를 하나 꺼내서 버스띠에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버스띠 빨간 부분에서는 ESP32에 5V를 결선해 주었고 파란색 버스띠에는 ESP32에 그라운드를 결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무드등은 네오픽셀이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 이 네오픽셀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LED가 하나의 띠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네오픽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각 LED마다 다양하게 색깔을 제어해 줄 수도 있고 TV 뒤에 LED가 달려가지고 TV 화면에 따라 빛이 발생하고 꺼지는 그런 것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네오픽셀을 무드등을 제작하였습니다. RGB LED고요. 다양한 색깔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라운드는 버스띠에 파란색 부분 그라운드 연결해 주었고 5V는 버스띠에 빨간 부분 5V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어하기 위한 핀은 G15를 DIN에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여기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Din과 Dout은 다른 핀이므로 만약에 Dout에 똑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결선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준비는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이 ESP32를 제어해주기 위한 중앙 제어 서버를 구축해줄 겁니다. 직접 구축하려면 Node.js나 다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중앙 제어 서버를 구축할 수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블랭크라는 서비스로 간단하게 제어를 해볼 겁니다. 먼저 blink.cloud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줄 겁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Create New Account 버튼을 클릭해서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쳐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미 디바이스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New Device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From, Template, 그리고 Scan QR 코드, 매뉴얼 엔트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디바이스를 제작해 주기 위해서는 디벨로퍼 존에서 템플릿을 하나 생성해 줘야 됩니다. 이 템플릿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디바이스에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제작해주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잡아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네임에는 홈으로 하겠습니다. 집을 제어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SP32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안 되어 있으면 ESP32를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되고, 여기 또 중요한 거 두 번째가 있는데 커넥션 타입입니다. 이 커넥션 타입이 이더넷으로 할지 GSM으로 할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잡아줄 겁니다.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여기 화면에 나오다시피 ESP32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중앙 제어 서버에 연결을 한 다음에 핸드폰도 와이파이나 데이터에 연결이 돼서 중앙 제어 서버 이렇게 동시에 연결을 한 다음에 핸드폰에서 제어하는 내용을 ESP32에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구축을 할 거고요. 여기 다 작성을 하셨으면 돈 버튼을 클릭해서 완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설정을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저희는 아까 서브모터 제어와 무드 등 제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만들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위에 데이터 스트림으로 들어가서 뉴 데이터 스트림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데이터 핀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버추얼 핀이라고 해서 아두이노처럼 핀이 작동하면은 값을 입력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그 핀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가상의 핀을. 이 가상의 핀은 디지털 핀처럼 0과 1로 주고받으면서 서모터가 움직이고 반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네오 픽셀이 꺼지고 켜지고를 구현해 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가상 핀은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핀 번호는 0부터 시작하고 최대 255까지 제작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V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닛은 단위인데, 만약에 온습도 센서를 장착하게 되면은 여기 섭씨 버튼을 클릭해서 온도를 표현해 줄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0과 1을 통해서 켜지고 꺼짐을 통신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두시면 됩니다.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으로 해주시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 0과 1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코드 작성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무드 등을 킬 수 있는 무드라는 버추얼 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V0에서 V1으로만 바뀐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크리에이트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스트림이 만들어집니다. 우측 상단의 세이브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해준 다음에 이제 새 디바이스를 제작해 줄 겁니다. 우측 상단의 New Device 버튼을 클릭하고 From Template,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홈 버튼을 클릭하고, 디바이스 네임은 기본적으로 템플릿 명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는데 따로 저는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크리에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디바이스를 생성하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New Device Created라고 이렇게 기본 설정 값들이 나옵니다. 이 설정 값은 추후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X 버튼을 통해서 꺼주고,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에서
블랭크 앱을 설치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완료하면은 이 화면이 뜨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만든 홈 디바이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렌치 모양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은 이렇게 여기 대시보드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 아니 그냥 중앙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버튼은 이제 라이트 버튼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 화면까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만들면 여기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데이터 스트림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스트림을 라이트로 해주고, 여기 세팅즈 보면은 모드가 푸시랑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통해서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눌러야 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무드 등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좌측 X 버튼을 클릭해서 완료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블링크에서 모든 대시보드와 중앙 제어 서버 작업을 마쳤고, 이제 다시 컴퓨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돌아와서 디바이스 인포를 누릅니다. 디바이스 인포에서 펌웨어 컨피그레이션,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은 띄워 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두이노 IDE를 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두이노 IDE를 실행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먼저 코딩을 해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먼저 아두이노에서 블링크라는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블링크를 검색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무브라는 버튼이 나오고, 설치를 마쳐 주셨다면은 이제 ESP32 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드 매니저에서 보드를 설치해 줄 겁니다. 여기 라이브러리 매니저 위에 있는 보드 매니저를 클릭해서 ESP3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에서 제작한 보드와 여기 무슨 시스템에서 제작한 ESP32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오픽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네오픽셀을 검색한 다음에 여기 아다프루트가 만든 네오픽셀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아두이노에는 라이브러리로는 서브모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라이브러리는 따로 매니저에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있는 여기 GitHub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해줄 겁니다.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여기 소스 코드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두이노에서 zip 폴더, zip 파일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서에서 아두이노에 들어간 다음에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직접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zip 폴더를 드래그 한 다음에 압축 풀기를 통해서 이렇게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코딩을 해줄 차례인데, 다시 아두이노 IDE로 돌아와서 코딩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코드를 하나하나 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이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이 코드들은 여기 파일, 그리고 example에서 블링크에 보드스 와이파이에 ESP32 와이파이, 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 코드에서 제가 몇 가지 수정을 해가지고 작성한 코드고, 이제 여기에 쭉 작성을 해줄 건데, 먼저 ESP32 보드가 연결이 와이파이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와이파이 이름과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여기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그 중앙 제어 블링크 서버와 ESP32랑 통신을 해주기 위해서는 각각 인증 번호가 필요합니다.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블링크 콘솔에서 저희가 펌웨어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봤던 내용들이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복사를 해주시고, 아두이노 IDE의 제일 상단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코드를 각각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영상에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는 이제 디바이스 인포 탭에 있는 펌웨어 컨피그레이션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식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SP32와 블링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하겠다라고 블링크 서버에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아까 알려준 그 코드를 나한테 말해라, 이런 식으로 다시 지를 통해서 인증하는 절차를 위해서 이 코드를 작성을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라이브러리 정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먼저 와이파이와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블링크 샘플, 그리고 네오픽셀 ESP32가 있습니다. 여기서 7번째 줄부터 9번째 줄까지는 기본적으로 블링크 사용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그리고 10번째 줄에는 네오픽셀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11번째 줄에는 ESP32에서 서브모터를 사용해주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센서들을 제어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센서 만든 회사에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어야만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센서들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센서만 단순히 받게 되면은 그 PCB의 설계 도면을 확인해서 하나하나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센서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번째 줄부터 15번째 줄이 있는데, 14번째 줄에는 와이파이 이름이 작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15번째 줄에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언된 캐릭터형 SSID와 패스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게 됩니다. ESP32가 이제 와이파이를 요 내용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 여기 보시면 38번 줄에 블링크 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블링크 서버와 통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20번째 줄입니다. 20번째 줄에는 이제 정적 상수로 서버 핀을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선언을 해주는 방식들이 있는데, 네오픽셀에 들어갈 여기 핀과 넘이란 인자들은 샵 디파인을 통해서 저희가 선언을 해주었고, 또 다르게 서버 핀은 이렇게 스타틱 콘스트 인트를 통해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은, 이 샵 디파인으로 정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메모리를 차지하지 않지만, 여기 콘스트 인트를 통해서 선언한 서버 핀 상수는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번째 줄에 서버라는 객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버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서버 객체를 가져와서 서버 1으로 선언을 해주었고, 그리고 네오픽셀도 이렇게 가져와서 픽셀스는 여기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이렇게 가져왔고, 클래스에 들어갈 인자들을 여기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여기 연결된 네오픽셀 개수 30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핀을 작성했습니다. 이 네오픽셀을 연결된 개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라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번째 줄입니다.
25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보이드 셋업이라고 보드에 전원이 인가되었을 때 최초로 한번 실행되는 코드들을 작성할 때 여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드와 통신하는 방법 중에는 I2C 통신과 시리얼 통신 등등이 있는데, 아두이노와 통신할 때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방식으로 보드와 컴퓨터와 통신을 하겠다, 9600 보레이트 통신으로. 이 보레이트라는 것은 초당 통신하는 속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초에 9600 데이터를 주고받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속도로 통신을 할 수가 있고, 31번째 줄에는 이제 블링크 비긴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아까 저희가 선언한 SSID와 패스를 통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여기 블링크 어스 토큰을 통해서 블링크 중앙 제어 서버와 인증하는 절차를 가져서 블링크 서버와 연결하게 됩니다. 32번째 줄에는 픽셀스 비기닝이 있는데, 네오 픽셀을 제어 시작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번째 줄은 루프라는 함수인데, 루프라는 함수는 아두이노가 전원이 인가돼서 셋업 함수가 실행이 완료되면 루프라는 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루프 함수에서는 쉼없이 반복하게 되고, 그 반복하는 내용에는 블링크 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블링크 서버와 통신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에 선언했던 함수와는 다르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이제 블링크와 통신을 할 겁니다. 먼저 블링크 라이트라고 v0 이렇게 적혀 있죠. 이 함수의 뜻은 가상핀 v0에 어떤 데이터가 쓰였다면 이게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먼저 44번째 줄에는 정수형 변수 value를 만들어서 그 value 안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int를 저장했습니다. 정수를 저장했는데, 이 파라미터의 정수를 어떤 정수를 받냐면, 아까 핸드폰에서 버튼을 누르면 1이 전달이 되고, 파라미터로 1이 전달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끄면은 파라미터에 0이 전달됩니다. 그 값을 여기 value로 저장해준다는 뜻이고, 45번째 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을 시작해주기 위해서 서버 모터와 연결을 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힘을 줘가지고 서버 모터를 돌리게 되면은 고장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서버 모터와 아두이노와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46번째 줄에는 이제 value가 1이라면,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렀다면 서버 모터의 각도를 180도로 회전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 7번째 줄은, 그리고 48번째 줄에서는 괄호를 닫고 else 서버.write 0, 서버 모터의 각도를 0도로 바꾸어라 라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시켰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다 끝냈다면 이제 서버의 전원을 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전원을 인가할 경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살짝 밀려나야 되는데, 밀려나지 않은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다면 고장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50번째 줄에 서버의 전원을 해제해주고 이렇게 코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무드 등을 제어해주는 함수를 볼 겁니다. 55번째 줄이고요. v1에 아까랑 똑같이 어떤 쓰기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여기 아래 코드를 실행하라는 뜻은 똑같고, 여기서 다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if value는 1, 이거는 아까 46번째 줄이랑 동일한 걸 볼 수 있는데, 이후에 실행되는 실행문들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static1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네오픽셀에 불을 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는 static1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static1 함수가 작성된 코드 부분으로 내려가 보면 63번째 함수가 정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자로 R, 두 번째 인자로 G, 세 번째 인자로 B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정수 RGB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 for 반복문을 통해서 이 연결된 네오픽셀 LED 개수만큼 반복을 해서 불을 켜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for문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65번째에서는 픽셀 set 픽셀 컬러, 이렇게 위에서 선해두었던 픽셀이라는 객체를 가져와서 거기 안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이 네오픽셀의 LED를 작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LED
몇 번째 LED인지 구분을 해주는 번호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인자로는 컬러가 들어가는 것을 보니 어떤 색상이 표시될 것인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완료해 주었다면 pixels.show로 방금 설정한 내 컬러를 보여주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58번째로 돌아와서 static 1, 255, 11, 0 이 정도 색은 좀 노란색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을 켜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럼 끌 때는 59번째 줄에 static 00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LED 모든 LED를 다 끄게 됩니다. 000이면 왜 끄게 되냐면 RGB LED에서는 검은색을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000으로 하면은 빛이 다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보드 안내는 끝났고, 코드 설명은 끝났고, 이제 보드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지금 저한테 가지고 있는 보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보드를 사서 작업을 하신다 하면 여기 툴즈 버튼을 클릭하시고 보드 버튼에서 ESP32 누르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냐면 제일 상단에 있는 ESP32 데브 모듈을 통해서 저희가 제어를 해줄 겁니다. 그럼 다양한 메뉴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이 상태에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업로드가 진행이 되는데, 업로드 할 때 중요하실 부분이 이 ESP32 보드를 보시면 오핀 옆에 부트 버튼과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트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업로드를 진행하셔야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 업로드가 이제 1% 차면은 이제 이 부트 버튼에서 손을 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를 업로드를 완료하시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블링크에서 보시면 이렇게 스탯이 지금 온라인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SP32를 통해서 블링크 중앙 제어 서버를 구축해서 IoT를 구축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플러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